백 교수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뭐 총선 일정으로 바쁜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매주 2, 3회씩 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진즉부터 예고가 되어 왔던 일 네. 아닙니까? 네. 아니 도대체 총선 기간에 어떻게 당대표가 재판을 받으면서 또 총선을 지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선으로 물러나고 본인은 재판에 충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자기 지역구에 충실을 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끝까지 당대표직을 고수하면서 전국을 지금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일 날 원래는 대장동 재판이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전날에 불출석하겠다 뭐 그런 사유서 내놓고는 안 나와버렸다고 그러네요. 네. 서울중앙지법 이제 그 하부 33부죠. 김동연 부장판사 주재하의 심리로 이제 열리는 부분인데요. 대장동 성남 FC 이 백현동 관련 이게 이제 특가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임하고 예,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이제 5억 이상 뭐 50억 미만 그다음에 50억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인데 이 지금 재판에 불출석 뭐 선거 운동이라든가 유세라고 하는 측면에 불출석 사유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에 이제 가장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유동규 의원이 또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판을 속행을 하려고 했어요. 분리신문 하겠다고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나와야 나는 진술하겠다. 그렇죠. 네, 판사가 설득을 했음에도 분리신문 나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파행이 됐는데 사실은 지난 12일에도 이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또 허용을 하지 않아서 오전에 재판에 불출석하고 오후에 지각 출석을 한 겁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김동연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 부장판사가 만약에 검찰의 의견을 수용을 했어요. 예. 차기 재판에 안 나오는 상황이면 강제 구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들이 굉장히 반감을 드러냈죠. 뭐 왜 강력히 그러냐면 항의하고 네네. 막 그런 모양의 재판부 제일 같아요. 야당이고 그다음에 선거 유세 국면에서 좀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내달 10일까지 네. 이렇게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네. 4월 10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 불출석 특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일들이 진작 예고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든가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 자기만 특별하게 개인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해서 이 재판을 불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이제 특권 의식이죠. 예. 특권 의식에 이제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건 분명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선거 유세 제1야당 대표 그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이 부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재판이 먼저다. 재판을 우선 임하고 그 다음에 선거 유세라든가 지역구 관리라든가 지원 유세 이런 게 원칙이거든요. 네. 이게 정말 그 선진 그 질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 대표로서의 특권 의식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는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지역구 관리 지원 유세 또 당대표의 어떤 당무 수행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당키는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부실한 측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 미국 대선은 꽤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트럼프도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유세 다니면서도 뭐 재판에 빠졌다는 소리 나는 못 들어봤어요. 재판에 빠질 수가 없는 게요. 예. 우리나라 사법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미국은 중요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요. 사실 팔선 같은 경우도요. 백악관 앞에서 이 포토라인을 놔두고 그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토라인을 넘어오니까 현장에서 바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팔선 의원이었어요. 예. 전직 대통령이라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바로 구인 조치를 바로 강제구인이죠. 해버립니다. 그 미국이라는 이런 사법 그 추상 같은 잣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라든가 정치적인 세에 편승을 하는 이런 사법부의 태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김동연 부장판사의 재판부 자배석 우배석 판사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재판을 속행
하고 철저하게 이 기일을 엄수하는 이런 형태로서 이 심리를 속행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그 재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달에도 지금 26일, 29일 지금 재판을 계속 속행하겠다고 네. 했는데 만약 여기에 이 대표가 안 나오면은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를 하려나요? 그런데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상당히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주로 이재명 그 입장에서 많이 이 재판을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당장 18일 날 있었던 유증교사 혐의 때도 네네. 그것 때문에 우리 선거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음 달 8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2일 날 합시다. 이렇게 연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로만 엄포를 치는 것이지 사실은 은근히 지금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에 정말 그 엄단하는 그런 재판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 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법은 공평하게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어떤 재판의 모습이 진정한 법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붙어 있다라고 느끼지 말고 정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제대로 되는 그런 어떤 속행 심리를 해야 되고 지금 저는 이제 많은 국민이 지켜볼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차기 재판에 불출석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면 강제 구인장 발부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특권 의식을 배제시키는 법은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렇지 사법 않게 정의가 되면, 바로 네. 쓰고 사법 신뢰가 생기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얘기가 국민들한테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 부분을 좀 싹 해소시켜주는 정확한 사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사법부가 워낙 그냥 이 사법 전체를 흔들어 놔가지고 아직도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주요 요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들기도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18일 날 있었던 이준교사 혐의에서는 가림막까지 등장을 했다고 그러네요. 가림막은 왜 등장했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그랬나요? 사실 이제 가림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재판장이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증인 신문을 할 때 예.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나 위축되거나 또 견제받지 않는 심리로 해라 하는 의미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 네네,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그 가림막을 해주는 거는 이 언론이라든가 방청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뭐 공황장애라든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심리적인 위축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해자가 만약에 성폭력 가해자일 경우에 그렇죠. 무서워서 그럴 못 때 보죠. 얼굴을 보게 되면 우러나는 그 증언을 못 한다고 하는 위축된 심리 때문에 이런 부분에 허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김병양 시장의 그 비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수행비서였죠. 그러니까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서워서 쳐다봐가고 네. 이 증언을 못 하겠다. 저 사람만 보면 나는 사지가 떨린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위축이 된다라는 거고 네, 사람을 뭐 5명인가가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이 죽고 그러니까 네. 자칫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김진성 갖는 증인 거예요.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성남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이재명 지지 그 세력 쪽으로부터 어떤 이해를 받을 불안 증세가 이제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는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 4분이나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분의 죽음이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그러니까 진실을 관련자들이 이해하기가 4명이나 좀 이제 어렵죠. 극단적인 선택을 얼굴을 했다? 보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판장이 허용을 해서 가림막으로 이 신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재명 대표가 무섭기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김진성 씨 무섭기는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김진성 씨도 이재명 대표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 아는 사람인데도 그렇죠. 뭐 아주 차마 친하게 지냈던 대면에서 이렇게 증언을 못 할 정도로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림막을 해야 하나요?
국민들도 무서울 것 아닙니까? 아유, 이재명 무서워. 뭐 가림막 좀 해주세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포비아 심리, 소위 그 공포 심리가 네.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일부 계층에는. 우리 유튜브 같은 데도 박살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영신- 비판했던 거 다 들춰내가지고. 뭐 저는 패널이지만 고영신 TV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많이 하는 상황이 오면 아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막 나가는 상황으로까지 그럴 가는 리가 사람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좋겠죠.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 안면도 있고 충분히 그 성남 지역에서 같이 활동까지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백현동 개발 때도 다 아는 그런 사이인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대면에서 무서워가지고 증언을 못하겠다고 가림막을 좀 쳐주세요. 할 정도면 이재명 어떤 사람인지 그 그러니까 본성이 그걸 알 수가 있다 대표의 눈이 이야기. 저처럼 이제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날카롭게 보이는 부분이 또 심리적인 위축을 주기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뭐 26일, 29일 대장동 재판이 또 있으니까 그때도 지켜보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또 선거 지원을 핑계로 빌미 삼아. 빌미로 재판에 안 나올 경우 김동은 부장판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건 이걸 지켜볼 보면 일입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마 같습니다.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네네. 때인데 조심 네. 또 하겠죠. 네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